어르신들, 혹시 오늘도 건강 챙기신다고 입안이 까칠까칠한 현미밥에 검은 콩을 잔뜩 섞어서 드셨습니까? 입이 심심할 때마다 몸에 좋다는 바나나나 빨간 토마토, 그리고 견과류를 한 줌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나요?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며 시니어의 식탁과 질병의 관계를 깊이 연구해온 임상영양 전문가 김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부터 제가 조금 무섭고 어쩌면 듣기에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저 음식들, 분명 방송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건강에 최고다, 항암 효과가 있다 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한 음식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소변에 거품이 조금이라도 끼거나 아침마다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물밀듯 몰려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이 좋다는 저 건강 음식들은 지금 여러분이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신장은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정수기 필터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는 매일 신장을 무려 40번이나 통과하며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60년, 70년을 쓰다 보니 찌꺼기가 끼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륨과 인이 가득 들어있는 거친 잡곡과 생채소를 무자비하게 쏟아붓는다며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찢어집니다. 그게 바로 소리 없는 살인자, 만성 콩팥병이고 그 병의 끝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팔뚝에 굵은 주사바늘을 꽂고 4시간 동안 피를 밖으로 빼내어 기계로 돌려야 하는 투석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투석입니다. 암은 수술하고 5년을 버티면 완치 판정을 받기도 하지만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로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투석실 문고리를 잡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만 바꾸면 신장 수치는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찢어진 필터를 다시 꿰매고 꽉 막힌 구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의외의 배신자 같은 음식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가진 사구체 필터를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쌩쌩하게 돌려놓는 신장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 3가지와 그 특급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그램 단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내 콩팥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해결책에 앞서 제 환자 중에 68세 박모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나도 저러는데 하시며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관리 여왕이셨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은 일절 안 드셨고 식단 관리가 정말 철저하셨죠. 흰 쌀밥은 독이라고 생각해서 10년 넘게 100% 현미에 귀리와 렌틸콩, 서리태를 섞은 거친 잡곡밥만 고집하셨습니다. 반찬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위주였고 간식으로는 고구마와 바나나를 매일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건강 식단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안 없어지더랍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숨이 너무 차서 계단을 못 오르겠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심장이 멎을 뻔 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라면이나 튀김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좋다는 잡곡밥에 채소만 먹었는데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께는 그 좋다는 잡곡밥과 고구마가 독약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과 인이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신장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자연 감소합니다. 즉,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모두의 신장은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70대가 되면 기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내 몸 상태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는 음식만 따라 먹다가는 박 여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박 여사님은 저와 함께 식단을 싹 바꾸셨습니다. 잡곡밥 대신 이 밥을 드시고 채소도 이 방법으로 조리해 드신 후 3개월 만에 붓기가 싹 빠지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을 살려낸 그 비법,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신장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노폐물은 빼주고 자극은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짬뽕에나 들어가는 줄 알았던 꼬들꼬들한 식감이 목이버섯입니다. 아니, 버섯은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안 좋다던데 라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표고버섯이나 송이버섯은 칼륨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목이버섯은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목이버섯을 신장의 곡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콩팥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약재로 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찌꺼기들이 신장 필터인 사구체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끼면 물이 안 내려가듯이 사구체의 기름때와 혈전이 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이때 목이버섯이 등장합니다. 목이버섯은 버섯 중에 식이섬유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목이버섯 특유의 미끌거리는 성분, 뭔지 아시죠? 바로 젤라틴과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혈관 속의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를 자석처럼 쫙 흡착해서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즉, 신장이 해야 할 힘든 필터링 일을 목이버섯이 대신 해주는 셈이니 과부하 걸린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기특한 효자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목이버섯을 기름에 볶아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은 산화되면 신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면 없이 만드는 신장을 위한 약 잡채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준비물은 말린 목이버섯 10g 한 줌, 양파 1개, 들기름 1스푼, 간장 아주 조금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말린 목이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립니다. 생목이버섯보다 말린 것에 비타민 D가 30배나 많으니 꼭 말린 것을 쓰세요. 불린 후에는 밑동의 딱딱한 부분은 잘라내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손으로 찢습니다. 칼을 대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야 양념이 잘 배고 식감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양파 1개를 가늘게 채 썹니다. 여기서 양파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급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 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 물 3스푼을 넣고
양파를 먼저 볶습니다. 이것을 물볶음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쓰지 않고 물의 수증기로 익혀야 지방 산화물 없이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양파가 투명해지고 단내가 올라오면 손질한 목이버섯을 넣고 1~2분간 볶아 수분을 날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 불을 끄고 들기름 1스푼을 두른 뒤 간장은 향만 낼 정도로 두세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양파의 달큰한 맛과 들기름의 고소함, 목이버섯의 꼬들한 식감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 반찬은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의 해독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목이버섯이 그 해독 작용을 돕고 다음날 아침 쾌변까지 유도해 독소가 몸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서양의 귀족 채소로 알려진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비싼 걸 어떻게 매일 먹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 달치 신장약 값이나 비싼 영양제 값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스파라거스 끝에 뾰족한 봉우리 부분 보신 적 있죠? 거기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아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콩나물에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스파라거스에는 콩나물의 10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화학 이뇨제는 오래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세포를 보호하면서 부기만 쏙 빼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붓는 분들, 소변 줄기가 약해서 시원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만한 명약이 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베이컨에 말아서 굽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는데 신장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가공육의 인산염과 기름은 신장을 공격합니다. 신장에 가장 부드러운 단백질인 계란과 함께 쪄서 드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스파라거스 3대, 달걀 2개, 다시마 우린 물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아스파라거스는 밑동 2cm 정도를 과감히 잘라내고 아래쪽 질긴 껍질은 필러로 벗겨냅니다. 껍질에 질산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1cm 길이로 송송 썹니다. 두 번째 단계, 달걀 2개를 풀고 다시마 우린 물을 1:1 비율로 섞습니다. 여기서 맹물이 아니라 다시마 물을 쓰는 게 비법입니다. 다시마의 천연 감칠맛인 글루탐산 덕분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아도 간간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저염식을 해야 하는 신장 환자들에게는 맛의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달걀물에 썰어둔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5분에서 7분간 부드럽게 쪄냅니다. 이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입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할 준비를 시켜주고 부드러워서 아침 위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과 계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맛도 일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브로콜리의 사촌, 하얀색 콜리플라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왜 초록색 브로콜리가 아니라 하얀색 콜리플라워일까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근대 같은 짙은 초록색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신장 환자에게 치명적인 칼륨이 너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안 되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오는데 이게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얀색 콜리플라워는 칼륨 함량이 브로콜리 절반 수준이면서도 염증을 잡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는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밥 대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 중 1위가 당뇨병인 거 아시죠? 혈당이 높으면 끈적한 피가 신장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포만감은 주니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께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신장 환자들에게 잡곡밥은 거칠고 인이 많아 부담스럽고 흰 쌀밥은 혈당을 올려서 안 좋습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해 줄 콜리플라워 볶음밥을 소개합니다. 준비물은 콜리플라워 반개, 약 150g, 당근 조금 대파, 흰 쌀밥 3분의 1 공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콜리플라워를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거나 칼로 잘게 다지면 신기하게도 하얀 쌀밥 같은 모양이 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아예 다져서 콜리플라워 라이스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아주 살짝 두르고 대파를 먼저 볶아 파향을 냅니다. 세 번째 단계, 다진 콜리플라워와 잘게 썬 당근을 넣고 중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수분을 날리면서 고소한 맛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여기에 준비한 흰 쌀밥을 딱 3분의 1 공기만 넣고 섞어줍니다. 밥을 아예 안 넣으면 찰기가 없어 먹기 힘드니 소량의 쌀밥으로 식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밥 한 공기를 꽉 채워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이 들지만 실제 탄수화물과 칼로리 섭취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식후 혈당이 치솟지 않으니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잡곡의 인성분 걱정도 없습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수치가 나빠졌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주식을 이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1.5%나 떨어지고 단백뇨가 멈추는 기적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밥만 바꿔도 신장은 살아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좋다니까 무작정 많이 먹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과식은 그 자체로 독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칼륨 관리입니다. 콜리플라워가 칼륨이 낮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두세 송이씩 드시면 역시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주먹 크기만큼 딱 한 컵 분량이 적당합니다. 둘째, 물 섭취량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이뇨작용을 돕지만 만약 병원에서 수분 제한하세요 라고 처방받은 말기 신부전 환자나 투석 중인 환자분들은 채소 자체의 수분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데치거나 볶아서 수분을 좀 날리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현미와 잡곡의 배신을 잊지 마세요.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억지로 거친 잡곡밥 드시지 말고 차라리 흰 쌀밥을 적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영양분이 적어서 나쁜 게 아니라 소화 흡수가 빠르고 인과 칼륨이 적어서 아픈 신장이 소화시키기에 훨씬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꼭 붙여두세요. 첫째, 혈액 속 노폐물 청소는 고기 대신 목이버섯, 양파 잡채로 해결하라. 둘째, 망가진 사구채 필터 복구는 아침마다 아스파라거스, 계란찜으로 챙겨라. 셋째, 칼륨과 혈당 걱정 없는 주식은 잡곡밥 대신 콜리플라워 밥으로 바꿔라. 여러분, 신장은 참 미련한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고 고통스럽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고
몸이 붓는다는 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음식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당장 잡곡밥을 치우고 따뜻한 목이버섯 반찬 하나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건강하게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 걱정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영양 전문가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